안녕하세요. 2025년 에드윌 스포츠 지도사 필기 한 권 끝장 콕 집은 핵심 특강 스포츠 심리학 원효리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4년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4년 출제 경향이 난이도는 한 중간 이상으로 또 여전히 그 운동 제어와 운동 학습 쪽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문제 중에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스포츠 수행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과 또 사회적인 요인 그리고 운동 심리 이론에서도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다수의 문제가 그 운동 제어나 학습 쪽에서 출제되므로 또 그 내용을 대해서 이해를 하고 명확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기나 자신감, 불안 등 그 운동 심리 이론에 대해서도 골고루 출제가 돼 있으니 그것도 학습에 소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관련된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전반적인 내용을 또 암기해서 그 어떤 저희 스포츠 심리학의 어떤 기출 문제 그리고 꼭 풀어야 할 대표 문제 그리고 또 모의고사 또 교재가 새로 출간됐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그 3회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푸셔가지고 또 적중 예상 문제 등을 차근차근 그 문제 유형을 풀어가면서 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러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 7개년 기출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포츠 심리학의 범위가 좀 넓다고 생각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포함하고 있어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보시면 인간 행동의 이해 여기서 운동 제어와 그리고 운동 발달, 운동 학습 이 범위와 그리고 그 스포츠 수행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 스포츠의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건강 운동 심리학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가 광의 스포츠 심리학이라서 이렇게 다 포함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면 또 인간 운동해야 돼 인간에 대한 어떤 움직임, 기전, 원리 등을 알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마음에 따라오는 그 심리적인 변화, 불안이라든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려면 이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에드윌 스포츠 지도사 필기 한 권 끝장을 믿고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에서는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 즉 운동 학습이나 발달, 그리고 제어 쪽에서는 45% 거의 8에서 9문제 정도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중이 좀 커요. 그래서 저도 이 핵심 특강을 인간 운동 행동 이해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여러분에게 핵심 특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인 요인인데요. 어떤 개인에서 오게 되는 어떤 성격이라든가 불안, 스포츠를 수행했을 때 어떤 그런 자신감, 그런 것이 설명하는 것이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인 요인, 한 30%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스포츠 수행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 그래서 어떤 집단에 대한 팀빌딩, 리더십이 해야 할 어떤 그런 자질 등을 다루는 것이 스포츠 수행의 사회 심리적 요인입니다. 다음은 건강운동 심리학. 경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동에 대해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 심리 이론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건강운동 심리학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심리 상담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 인간 운동 행동의 이해와 그리고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인 요인 여기 분야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핵심 특강을 이쪽에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 자, 여기서 우리 스포츠 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는요,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인간과 인간의 행동,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지식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학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학의 목적이 예시인데요. 자, 심리적 요인이 운동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또 반대로 운동 수행이 어떤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것이 설명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은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과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는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을 포함하고 있고,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은 운동 학습 및 제어, 그리고 운동 발달, 이거와 그리고 스포츠 심리학, 자, 스포츠 심리학을 모두 포함하는 관점, 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관점을 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해요. 자, 운동학습 및 운동제어, 운동 발달을 인간 운동 행동학이라고도 얘기해요. 운동 행동학. 자, 글씨가 저도 컴퓨터로 쓰는 거라서 조금 익숙하지가 않네요. 자, 그래도 잘 써보겠습니다. 자, 2번 협의의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은 자, 스포츠 심리학만을, 그러니까 운동학습, 운동제어, 운동 발달을 뺀 나머지 그 스포츠 심리학만을 지칭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자, 그럼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동향입니다. 인지적인 접근과 현장 연구, 그리고 경험주의에 기초한 성격 연구, 그 다음에 사회적 촉진, 그 다음에 각성과 운동 수행에 관한 연구 동향입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의 발전 역사인데요. 태동기에는 노만 트리핏이라는 사람이 사이클 경기에서 집단 역할로 스포츠 심리학을 최초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피스 시대에는 콜먼 그리피스, 이름을 따라서 그리피스 시대라 그래요. 북미 스포츠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스포츠 심리학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학문 준비기, 그 다음에 연구와 컨설팅기, 발전기, 그 다음에 현재 스포츠 심리학,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입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자, 운동 경기 또는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응용되는 심리학의 한 분야로 인간의 운동 수행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 자, 자신감이라든가 불안, 정서, 동기 그런 것을 그 운동 수행 간의 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운동 심리학이라는 것은요,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건 경쟁에 대해서 스포츠 상황에서 하는 거고요. 자, 이 운동 심리학이라는 건 스포츠 활동이에요. 우리가 헬스 클럽을 간다든가 어떤 그런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속적으로 참여를 위한 건강을 위한 그런 운동의 심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운동 제어라는 것은요. 제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운동이 생성되는 기전과 운동의 원리를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골프를 칠 때 골프를 그 백스윙을 하면서 다시 상체가 가고 하체가 가는 그런 움직임, 운동에 대한 원리를 해답을 찾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운동 제어, 학습. 운동 학습은 어떤 스포츠의 어떤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연습을 해서 그거에 대한 코치의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통한 그 어떤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 발달이라는 것은 기능, 어떤 내가 생에 태어나서 어떤 나이 들어서까지 어떤 그런 유전적 요소, 예, 그거를 관계를 규명하고 그리고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이 운동 발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응용 스포츠 심리학, 건강 심리학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자,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이에요. 역할은 자, 연구와 상담과 교육이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의 개관은 요 정도 아시고 여러분이 스탑을 해놓고 그 다음에 꼭 풀어야 할 대표 문제를 풀고 다음으로 넘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대표로 풀어야 할 문제, 꼭 풀어야 할 대표 문제 풀고 오셨나요? 자, 다음은 인간 운동 행동에 의해 운동 제어입니다. 자, 운동 제어라는 것은 인간, 즉 유기체와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그 복잡한 원리를 동작, 또 어떤 움직임, 또 지각,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 규명하는 학문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운동 제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는 개인입니다. individual,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지각이에요. 지각이라는 것은 percep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수행할 시에 환경에 대한 의미를 정보를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 그 다음에 인지, cognition, 이것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지각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인지라고 해요. 자, 동작은 액션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수립을 통해서 어떤 수행하는 동작, 예, 그것을 동작. 그래서 개인에게는 제한 요소가 지각, perception, 그리고 cognition, 인지, 그 다음에 action. 세 가지가 제한 요소가 있다 아시면 되겠고요. 자, 과제입니다. 자, 과제는 task입니다. 과제는 이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걷고 뛰는 수행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조정성은 어떤 공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던지기라든가 잡기, 또 야구에서 공을 치기 등을 포함하는 것을 조정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 stability는 한 발로 굽혔다가 한 발로 균형을 잡고 또 앉기, 일어서기 등 이동하지 않으면서 행하는 동작을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에는 모빌리티, 예, 그 다음에 조정성, manipulation, 그리고 안정성, 예, stability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제한 요소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환경입니다. 자, 환경이라는 것은 environment인데요. 환경은 조절 환경과 비조절 환경으로 나눠집니다. 자, 조절 환경이라는 것은 움직임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움직임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바닥의 표면이라든가 어떤 그리고 표면 상태 또 공의 크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조절 환경은 그렇고요. 자, 비조절 환경이라는 것은 움직임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환경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변의 어떤 소음 또는 어떤 조명의 밝기, 이것이 그 조절 환경과 비조절 환경이라고 할 수 제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환경에는 조절 환경, 비조절 환경이 있다.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제어의 문제 접근 방법. 예, 여기가 아주 꼭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자, 반사이론입니다. 자, 반사이론은요, 1920년부터 1930년대까지 그 반사 행동을 근거로 행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키너가 있겠죠. 그래서
반사이론은 외부로부터 제시되는 자극에 의해서 운동 행동이 생성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바로 결과적으로 가정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바로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사의 기본 구조는 수용기, 그리고 전도기, 효과기가 있다. 예. 자, 반사 이론입니다. 자, 다음은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자, 반사 이론은 어떤 그 자극을 받으면 바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인지 과정이 필요가 없고 능동적인 처리가 좀 미약하다.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행동 변화에 대해 설명이 미약하다라고 하면서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게 제시를 합니다. 그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의 컴퓨터로 가정해서 유입된 자극 정보에 대한 것이 능동적인 정보 처리자로 간주하면서 그 어떤 운동 행동이 생성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면 과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결과가 나타나는 인지적인 과정을 중요시하는 인지 처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운동 행동이 피드백에 의해 조절되는 폐쇄회로 이론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없고 그냥 이미 내 대뇌에 저장되어 있어서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 조절되는 개방회로 이론, 빠른 움직임, 폐쇄회로 이루는 느린 움직임, 개방회로 이루는 빠른 움직임으로 기억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느린 움직임, 즉 폐쇄회로 이론과 빠른 회로 이론, 개방회로 이론의 장점만을 통합해서 만든 그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의 근거로서 또 도식 이론이 제안이 됐어요. 자, 도식 이론은 과거의 유사한 운동 결과를 계획해서 어떤 빠른 움직임, 해상 도식, 그 다음에 개방회로 이론 요것이 있고, 그리고 피드백 정보는 아까 뭐죠? 폐쇄회로이죠. 폐쇄회로, 그러니까 피드백 정보를 통해 잘못된 동작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제인도식. 제인도식은 느린 움직임, 폐쇄회로 이론으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이 있고 그거를 또 근거로 어떤 그거의 장점만을 통합한 것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다. 또 도식 이론은 또 해상 도식의 빠른 움직임의 개방회로 이론과 또 피드백 정보에 대한 그 느린 움직임, 제인 도식, 그다음 폐쇄 이론을 가정으로 한다. 라는 것이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을 제시를 해요. 자유도의 번타인이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어떤 기억의 표상, 인지적인 거에 대한 표상 구조화가 필요하지 않다. 그 어떤 그 환경이나 유기체,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이나믹 시스템은 인간의 유기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 다이나믹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기 조직의 원리와 1번, 그리고 2번, 자, 비선형성의 원리, 그리고 3번, 상변이 현상을 발생한다. 그래서 다이나믹 시스템의 이론에서는 자기 조직의 원리, 비성형성의 원리, 상변이 현상이 발생한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 조직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 가지 요소, 즉 환경, 유기체, 그리고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부합될 때, 어떤 운동 과제를 했을 때 어떤 그런 특정한 조건에 부합될 때 인간의 수행은, 행동은 저절로 발생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모든 자연현상은 그 자체가 그냥 프로그램 된 것이 아니다. 어느 조건이 어떤 특정한 현상이 저절로 발생한다. 적합해지면, 어느 조건이 적합해지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눈이나 또 비, 이런 바람 같은 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프로그램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조건하고 특정한 현상이 저절로 현상이 발생하면 저절로 발생을 하죠. 그런 것을 자기 조직의 원리라고 해요. 자, 비선형성의 원리는 운동의 변화가 그 선형적으로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비선형성의 원리, 계속
그 비선형적으로 경향을 보인다. 선형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상변이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어떤 행동 유형의 그러니까 상변이하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는 자기 조직의 원리, 비선형성의 원리, 상변이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생태학적 이론은 뭐 어떤 자연 환경 환경 유기체 가제 상호작용 그런 것보다는 환경 정보 그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생태학적 이론은 환경의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자, 여기다 앞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 요건 정보 처리 이론에 나오는 거죠. 폐쇄회로 이론이라는 것은 자, 동작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 피드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동작과 실제로 이루어진 동작 간의 오류를 수정하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운동, 그다음에 피드백, 그다음에 수정, 그다음에 운동, 피드백, 수정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처음에 배울 때 피아노를 칠 때 도레미파솔라 처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치진 않잖아요. 도음을 하고 이게 도구나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수정을 하고 다시 또 운동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하고 하는 것이 폐쇄회로, 그래서 느린 회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개방회로 이론은요. 자, 움직임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비슷한 경험으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동작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불필요한 과정이다. 예, 빠른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이론은요, 빠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운동 명령을 내리면 바로 실행하고 또 운동 명령을 내리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들이 그 연주회를 할 때 그 어떤 그 느린 움직임, 천천히 하는 것이 그 운율을 계속 연주를 하잖아요. 1시간 동안. 그것이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동작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개방회로 이론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폐쇄회로 이론은 피드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이론이고 개방회로는 아니다. 운동 프로그램 자체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피드백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다음 운동 제어 체계 및 기억 단계예요. 여기는 참 중요한데요.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아주 문제가 2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단계가 있습니다. 운동 제어 체계에서 감각, 지각 단계, 반응 선택의 단계, 반응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자, 감각, 지각, 자극 정보를 받았어요. 자, 그럼 감각, 지각이라는 것은 딱 2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환경 정보에 대해서 자극에 대한 탐지 기능이에요. 감각, 지각적으로 환경 정보에 대해서 자극에 대한 탐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극에 대한 명확성, 강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자, 배구공이 날아와요. 그러면 이 배구공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는지, 그 다음에 이 배구공의 구질이 어떤 건지 그것을 환경 정보적으로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에 대한 인식, 예, 유형에 대한 인식 기능, 자극의 특징, 특정한 유형을 추출하는 것이 유형에 대한 인식 기능입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 단계는 환경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극의 탐지 기능을 하고 또 유형에 대해서 인식 기능을 하는 것이 감각, 지각 단계예요. 자, 그래서 그 감각, 지각 단계에서 중요한 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롭 효과. 일치하지 않는 자극을 보고 그 자극을 실행할 때와 그리고 일치하는 자극을 보고 실행할 때보다 반응 시간이 늦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빨간색 종이에 파랑이라고 쓰여져 있을 때 그 자극을 실행할 때와 그리고 일치하는 빨간 색깔의 색종이에다가 빨간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자극을 실행할 때보다
어느 게 더 반응 시간이 늦어지겠어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자극을 볼 때 반응 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그것이 스트롭 효과예요. 네, 칵테일 파티 효과는 어떤 주변의 그 파티에서 주변의 환경의 소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그 내 파트너의 그 어떤 그 얘기하는 정보만 그 선택적으로 지각으로 지위를 기울거나 의식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구 경기를 하는데 그 관중들이 막 응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작전 타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어떤 작전 타임을 할 때 이 선수들이 코치나 이 응원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 주변의 그 환경에 그 응원 그 관객들의 어떤 응원에도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코치와 감독과 그 선수들의 그 어떤 정보, 피드백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지각하는 거,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 지각 단계에서는 이 스트롭 효과가 칵테일 파티 효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 반응 선택 단계는 자, 자극에 대한 확인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자극을 어떻게 반응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했고 나서 그래 반응을 어떤 운동 체계를 조직하는 단계가 반응 실행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어떤 자극 정보를 받아서 그 실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 요 세 반응 시간이 있는데 예, 감각 지각 단계는 환경에 대한 정보, 예, 그 다음에 2번 유형에 대한 인식 기능 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반응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정보와 유형에 대한 인식이 어떤 그 자극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것이 반응 선택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응 실행은 자, 그거에 대해서 결정이 났으면 운동 체계를 조직하는 거예요. 조직하는 단계.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감각 지각 단계 반응 시간, 정보 처리 과정 반응 시간은 자, 감각 지각 단계 그리고 반응 선택 그리고 반응 실행이 있다. 예.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심리적 불응기입니다. 자, 심리적 불응기라는 것은 자, 먼저 제시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자극을 제시할 경우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농구를 예를 들었을 때 자, 농구 공격수가 이제 막 드리블을 하다가 자, 페이스 슛, 즉 속임수를 써서 자, 슛하려고 하는 동작을 딱 보였어요. 그러면 다시 얼른 다른 자극, 즉 드리블하는 자극을 제시했을 때 그 수비수가 그 동작, 첫 번째 제시했던 그 페이스 슛을 따라가다가 두 번째 동작에 대해서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그것을 심리적 불응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불응기는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자극을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를 하면서 그것을 집단화하라고 합니다. 집단화. 예. 아셨죠? 그래서 심리적 불응기도 이번 2024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요. 자, 다음은 기억 체계입니다. 자, 인간의 행동을 기억하고 이러한 기억이 새로운 경험이 지속적으로 쌓여간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각 단계, 지각을 했으면 정보 어떤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단계가 왔으면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인출하고 예 그리고 기억에는 감각 단계,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에 명제적 기억과 절차적 기억이라는 게 왔는데요.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명제적 기억이라는 것은 declarative memory라 그래서
운동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규칙이라든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운동 기술에 대한 하위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declarable memory라고 하고요. 자, 절차적 기억이라는 것은 procedural memory라 그래서 어떤 그 수행하는 운동 과제가 어떤 순서나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주의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자전거라든가 어떤 그런 자전거 타기라든가 그런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차적 기억은 어떤 의식적인 주의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자, 뇌 구성입니다. 2023년도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뇌 중에서도 우리 뇌 중에서도 소뇌가 운동 쪽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죠. 요거 소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소뇌라는 것은 자, 균형 유지하고 균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사지의 협응 및 자세를 제어를 역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뇌 구성 중에 이 소뇌를 중점적으로 더 암기하시고요. 이 척수, 뇌간, 그리고 간내, 대뇌방구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무엇이냐? 자, 앞에서도 문제 정보 설명을 드렸지만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미 대뇌 피질 속에서 저장돼 있어서 그 운동 형태를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 내려진 명령은 운동 수행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도 수정되지 않고 사전에 계획한 대로 움직임을 그러니까 피드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 수정되지 않고 계획대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그 피드백의 폐쇄의 해로 이론과 그리고 개방된 운동 프로그램의 그 이론을 장점만을 통합해서 만든 것이 그 슈미트의 운동 프로그램과 피드백 정보를 동시에 적용시켜서 융통성 있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그 어떤 운동 명령만을 강조하고 인간에 대한 오류, 그러니까 어떤 피드백에 대한 수정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슈미트가 운동 프로그램과 피드백 정보를 동시에 그걸 장점만을 살려서 융통성 있는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발전시킵니다. 자, 그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는요, 두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변 매개 변수와 가변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자, 불변 매개 변수라는 것은 프로그램 내에 변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불변 매개 변수예요. 자, 가변 매개 변수는 어떤 그 다른 유형으로 동작의 다른 유형으로 생성하여 연습하게 되면 어떤 그런 매개 변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왼쪽으로 보시면 자, 불변 매개 변수에는 자, 요소의 순서가 있습니다. 요소의 순서라는 것은 동작이나 반응의 요소 순서예요. 그래서 어떤 골프 움직임을 이제 골프로 예를 들었을 때 골프의 움직임을 백스윙을 했을 때 먼저 상체가 가고 그다음에 하체가 가고 또 임팩트를 했을 때 스윙을 시작을 했을 때 하체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상체가 도는 이런 동작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 반응의 요소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예, 이것이 그 요소의 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상. 근수축의 시간 구조. 예, 어떤 근수축에 대한 시간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적인 힘. 그러니까 근육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전체 힘의 양을 선택된 각 근육의 적절한 비율로 분배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불변 매개 변수는 요소의 순서와 그리고 시상 그리고 상대적인 힘 요것이 불변 매개 변수이다. 자, 그럼 가변 매개 변수는요. 전체 지속 시간이에요.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효율적인 운동 기술 동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전체의 지속 시간은 매 동작마다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드라이버, 골프를 예를 들었을 때 드라이버 칠 때와 퍼터 칠 때 그런 어떤 그 아이언 칠 때 그 매 동작마다 일정하지 않겠죠. 예, 동작마다 다 다르겠죠. 예, 그것이 전체 지속 시간. 그리고 전체 힘. 동원되는 근 수축에 의해 발휘되는 힘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가변 매개의 변수입니다. 다음 근육의 선택. 그 동작 생성에 관련된 각각의 근육이 운동 프로그램에 저장되지 않고 동작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 그렇죠. 골프에서 버터를 할 때와 그리고 드라이브를 칠 때 어떤 그 동작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되는 것이 근육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 가변 매개 변수는 전체 지속 시간, 전체 힘, 근육의 선택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는 불변 매개 변수, 가변 매개 변수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운동 프로그램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은 운동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식이론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도식이론이라는 것은 스키마 띠오리라 해서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어떤 그 그림을, 도식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식이론은 해상도식. 자, 해상도식은 어때요? 빠른 움직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빠르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사용한다. 그래서 빠른 움직임, 개방회로 일어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제인도식이라는 것은 어떤 정확성에 대한 그 참조를 하기 때문에 피드백의 정보를 통해서 현재 수행 중인 동작에 대해서 정확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폐쇄회로 이론입니다. 그래서 회상도식은 빠르고 그 다음에 개방회로 이론 연결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제인도식은 느리고 그리고 피드백, 즉 폐쇄회로 이론하고 연결됐습니다. 예. 폐쇄회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 도식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자, 느린 운동 가제의 제어. 자, 200ms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느린 운동 가제의 제어에는 자, 회상도식과 또 제인도식 이 두 가지가 모두 동원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200ms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운동에는요. 예. 자, 다음은 직접 지각과 타이밍의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심화 포인트 한번 보세요. 자, 직접 지각. 자, 불변 특성. 예. 자, 지각의 안전성을 부여하고 물체 본래의 모습을 알게 하여 이를 통하여 적절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이다. 그래서 동작 유도성은 어퍼던스라고도 하면서 인간, 유기체, 그다음에 환경, 과제의 상호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작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이 불변 특성과 동작 유도성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타이밍의 개념이에요. 자, 상대적 타이밍입니다. 자, 상대적 타이밍은 자, 불변적 특성을 지녀요. 아까 불변적 특성을 지니는 것이 뭐가 있었죠? 예, 그렇죠. 그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그 어떤 요소의 순서, 불변 매개 변수, 예, 그 다음에 시상, 그 다음에 상대적인 힘, 요것이 불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적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예. 자, 절대적 타이밍이라는 것은 목표가 되는 전체 시간, 산출된 값으로 아까 가변 매개 변수 있죠. 예, 그게 전체 힘, 그다음에 근육의 선택 등이 가변적 특성을 지닌다라는 것이 절대적 타이밍입니다. 예, 요거 또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프로그램의 역할이에요.
운동 프로그램의 역할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육을 선정하고 또 근육이 수축되는 힘의 크기를 결정한다. 또 근육이 수축하는 순서를 결정한다. 그리고 수축의 상대적 타이밍을 결정한다. 수축의 지속 시간을 결정한다. 이것이 운동 프로그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운동 발달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